조윤심 대표도 붙여야 아, 맞아요. 박세인 대표도 붙여야 장시 대표도 붙여야 돼. 네? 장시 대표도 아, 맞아, 맞아. 맞네. 응. 똑같네. 근데 여행 갔다 와서 되게 힘드시겠다. 어렸을 때까지. 힘드시겠어. 힘도. 힘들게 여행하는 스타일. 일주일 있다 오고 열흘 배가 안 떠서 갇혔어. 요새 때 SNS 많이 하시죠? 네, 깜짝 놀라요. 저희가 계속 나가고 오늘도 네. 오프죠. 아, 온라인도 뭐 사람들이 유행 같은 거. 그거를 참고시키는데 드라마에서 지방 재밌어. 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 이제 빨리 들어가요. 네, 다 들고 있습니다. 잠깐. 남자 끝나가 방송됩니다. MBC 드라마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한 임금 보급 요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민간인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사는 동네와 심지어 학교까지 줄지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마을 시민에 대한 살인적 공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나의 국제법 위반을 특발해 주세요. 월방은 우크라이나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돌고래 역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인해
중에도 전쟁 후에도 한결같이 우크라이나 어린이 곁을 지키는 과 함께해 주세요. 자,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김은지 선생님은 희남에서 남양주로 이동 중이라고 부득이하게 예, 네.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신 것 같아요. 화면 끄고 참여한다고. 아, 네. 화면 끄는 건 괜찮아요. 근데 손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댓글 참여, 질문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지 선생님 좀 아쉽네요. 그렇게 정진수 대표님 진짜 보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아 여기 가까이 살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면서 같이 가까이 있는데 대표님 뵙고 싶어 했었는데 오늘 지방 희남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네. 자 8시가 됐습니다. 와. 자, 우리 다 같이 예, 들어오실 분들도 또 있겠지만 현재 들어와서 계신 분들도 서로 채팅창에 환영하는 댓글 쓰면서요. 우리 이지연의 브랜드쇼 오늘 34번째 예, 롤모델 게스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서로를 한번 환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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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굉장히 이지연의 브랜드쇼 9월 첫째 주에 우리 오재철 작가님 하고 전 당분간 좀 쉬었어요. 예, 왜 쉬었냐면 여러 가지 또 상황상 조금 좀 휴식기가 좀 필요했고요. 워낙에 또 오랫동안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10월 달에 아주 멋진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앞에 다른 분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렇게 인사하면서 모시는데 제 옆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좀 특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지연의 브랜드쇼, 예, 브랜드가 확실히 있는 분만 모시는 날이잖아요. 예, 경험의 컨텐츠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연구 컨텐츠를 만드셔서 이제는 확실한 롤모델 컨텐츠로 딱 되신 분. 네, 오늘 최고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가, 국내 마케팅, SNS 마케팅 하면은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이분의 이름이 제 상단에 뜰 겁니다. 아주 멋지고 아주 대단하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아주 멋지게 앉아 계신 분이셔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정진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 오늘 현장에 이상한 남성들이 와 계세요.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나 봐요. 좋아하진 않은데. 네, 오늘 왜 근데 정진수 대표님 오신다니까 왜 저분들이 여기 오셨죠? 어? 이상하게. 아니 왜 정진수 대표님 오신다니까 평상시에 오지도 않던 막 이진훈 대표님이랑 오재철 여행 작가님 여행 갔다 홍도가 오셔도 뭐 저한테 말씀 다 안 하시던데.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그런가? 딱 오시자마자 그 자리를 딱 앉으셔서 움직이질 않고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뭘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계속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저분들은 감히 앞에 접근을 못 하시고 자 오신 분들 한번 우리 세 분만 크게 함성! 정진수 화이팅 한번! 네, 굉장히 좀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이상한 이렇게 동물 소리를 내드린 거. 가을이 되니까 이 40대가 넘은 50대가 가까운 이 남자들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계속 강의가 좀 요새 많은 시기여서 강의하고 네. 컨설팅하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참 알고 지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진짜 오래됐는데 정말 진짜 오랜만에 뵀어요. 코로나 전에 뵙고 못 뵀어요. 코로나 때 못 뵙고 얼마 전에 이제 간혹가다 이제 강의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긴 하니까 그래서 대표님 제가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고 했더니 제가 좀 전에 스케줄을 봤거든요. 스케줄에 쉬는 날이 한 개도 없어. 오늘도 막 4개, 5개 스케줄이 오늘 맨 마지막에 이지연 대표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런 분이 제가 그 이지연의 브랜드쇼에 올가을을 맞아서 대표님 신간도 나왔으니 8월 달에 신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했더니 얼마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원래는 9월 22일 날 모시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급한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못 하시겠다고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대표님 모시려고 그 사이에 아무도 안 모셨어요.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왜냐하면 누군가의 대타로 온다는 것도 잘 안 되는 거고 브랜드가 대타가 된다 이거 있을 수 없어서 대표님께서 10월 오늘
딱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그 사이에 아무도 모시지 않았어요. 부담 주시는 거죠? 제가 아니, 이지연의 저는- 브랜드 쇼가 34번째까지 오기에 매달 2번씩을 쉬지 않고 아, 했는데 네, 정준 대표님 제가 모시려고 네. 오늘 그 앞에 누구도 가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탁. 오늘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가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미리 알려드릴게요. 정준 대표님께서요, 이번에 신간이 8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 네. 제목이 되게 획기적이더라고요. 한번 제목을 크게. 네, 1등은 당신처럼 SNS 하지 않는다. 다행이에요. 우리 다 1등 아니어가지고. 1등은 네, 다 서로 당신, 예. 당신처럼 SNS를 하지 않는다. 아, 그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네. 1등이 하는 SNS에 참비결이 있다는 얘긴데. 뭐 책 제목은 사실상 그렇지만 음. 뭐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조금 달라요, 사실. 아. 네, 근데 뭐 1등, 2등의 기준이라는 것보다 SNS를 생각하는 이제 제 마인드는 SNS 삶이다. 아, SNS 3. 네. 그러니까 뭐 삶에는 등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삶의 등수가 없나요? 네. 등수는 없어요. 그 뭐가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삶을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군요. 그럼요. 그 기준은 이제 각자한테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근데 뭐 더 많이 가질 수는 있죠.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1등이다, 2등이다 뭐 그거를 뭐 SNS 때문에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1등이 있을 수 있고 뭐 SNS 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한테는 1등이라는 기준이 있고 잘하는 기준이 있고 매출이라는 기준이 있고 브랜드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거는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오늘 매운맛으로 오늘 강의를 아, 진짜요? 해본다라고 하면 네. 이런 거 왜 이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다 오셨잖아요. 네. 여기 뭐 이렇게 네네네. 직접 오신 오프라인도 분도 다 있고 직접 온라인도 오죠. 있고 네. 이런 거예요. 왜 오셨을까? 한번 적어봐 주세요. 여러분 여기 오, 오늘 좋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네, 적어보세요. 뭐 정진수 대표를 만나고 싶어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적나라하게 다 까드릴게요. 이진 대표님 실물이 더 멋있다고 벌써 아부를 하셨어. 어떡하면 좋아. 난 솔직해. 아, 난 솔직해. 근데 이진윤 대표 제가 네. 친구처럼 20년 이상을 봤거든요. 우리 아기 때부터 봤는데 저 하는 행사에 이렇게 발 벗고 맨 처음 온 거 처음이에요. 정신수 대표님 만나신다고. 막 그러니까 곽동원 소장님 최고예요. 오늘 1등처럼 살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볼까요? 우리 형 댓글을. 야, 정진수 강사님 팬이래요. 우리 더글라스 하퍼님이 누구신가요? 혹시 지인. 아시는 분이세요? 지인인 것 같아요. 아, 들어올 사람 좀 들어오라고.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정진수 강사님 네. 팬이시라고 아마 조금 늦게 들어오실 텐데. 아, 김일 사랑해요, 김일 교수님. 역시 김일 이전 대표님 팬입니다. 이거 받아쓰기 똑바로 말아. 그러니까 뭐 자,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외우시면- 적으실 거예요. 뭐 적어주실 음, 거고 뭐 음. 적으시는 분도 계실 네, 건데 막 뭐 적고 이제 계실 겁니다. 네네네. 이유에 대해서 아,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목적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회비용. 네. 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 시간을 돈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뭐 돈이라고 생각한다라기보다 네. 기회에 대한 박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 기회에 대한 박탈. 그러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가족과 떨어져 계신 거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박탈당하고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되게 소중하고 이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 시간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으니까 어울리고 싶어서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왔던 거니까 네. SNS도 해야 될 것 같고 등등등의 이유로 그리고 여기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나 목적성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네. 1등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이제 잡아놓고 우리가 브랜딩이라는 걸로 지금 사실은 그렇죠. 주제를 브랜딩을 얘기하는 해야죠. 거니까 예, 제가 예, 이제 뭐 예. 삶의 목표를 좀 더 브랜딩이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아, 행복이라는 삶의 거는 목표를 기준이지 브랜딩하는 않지만 거. 이제 브랜딩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를 오는 순간부터 제 기회에 대한 거
내 가족과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맞아, 포기하고 여기 와 있다고 포기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제가 여기 음. 와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음. 내가 여기 와서 어떤 걸 해야 될까? 대충 음. 시간을 때우고 가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음. 내가 우리 아이와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여기 와 있으니까 나는 이 시간에 음. 어떤 거에서 나는 이걸 얻고 가야지. 아, 최소한의 이런 거예요. 저는 대표님의 마음을 얻고 가야지. 이미 다 줬어요. 뭐 이런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제 책 얘기 안 네. 해도 좋고 저는 아,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맞아. 계속 말하게 팩 얘기 안 해도 되고 어. 먹고 살만 하고 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를 이해하고 음. 싶냐 해서 나는 이 기회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왜 왔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여기 왔을 때도 달라요. 질문도 정해서 와요. 제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질문 봤거든요 아까. 네. 질문이 다 별로예요. 그랬어요. 질문 쓰신 분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넓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음.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시간 여기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 기준이 완벽하게 정해지는 시점은 어디에 있을지. 그러니까. 그럼 그분한테 시간을 드리면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일정을 그냥 공유드리면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운동을 하고 2시까지 운동해요? 네, 오. 그러니까 밤에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음?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동을 하고 음? 집에 2시에 와서 씻고 그때 이제 생각 정리랑 조금의 일 정리를 그날 해요. 왜냐면 이제 밤에는 연락이 안 오니까. 아, 그치. 그러면 이제 7시, 8시에 한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제가 가능하면 데려다 주려고 해요. 아침에 일정이 없는 그때밖에 날에는. 못 보니까 그 시간밖에. 그것도 있지만 와이프한테 할 수 있는 제가 최소한의 또 도리. 또 다들 또 왜냐면은 반성하십시다. 일단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오늘 제가 들어가면 이제 몇 시간 애기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데려다 주고 나와서 11시에 이제 성수에 가서 자문을 봐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문 해주는 데 가서 그 입찰 PT 해주는 거 심사위원 어떤 그런 것도 좀 봐주고 2시에 홍보해주는 회사 가서 미팅하고 네네네. 5시에 컨설팅을 하고 와서 그 짬짬이 탐에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제 뭐 업무 같은 것들 좀 정리하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계속 일만 했거든요. 오늘.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아까 바쁜데 SNS 할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틈틈이 하거든요. SNS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개 계정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틈틈이 해요. 화장실 갈 시간에 하고 그리고 뭐 이동하면서 생각하고 아까 그렇게 조금 습관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예요? 목적에 대한 거는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일단 지금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고 잘해야겠다라는 어떤 기준 안에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에 대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도 아까 말했지만 저 오래 안 했지만 만나는 거는 몇 번 안 됐다. 근데 그 몇 번을 만났는데 일 때문에만 만났다. 왜 제가 제 선택의 지금 가치관은 일에만 뒀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는 따로 만나서 뭐 그럼 왜 제가 아무것도 여태까지 없는 것 이렇게 같아. 브랜딩이 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네. 브랜딩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브랜딩에만 오직 제 블로그 거기에만 쓰고 인스타하고 집중하셨다. 지금 이렇게 하고 뭐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하시고 뭐 할 때 저는 가서 블로그 써요. 저는 그렇게 하고 인스타하고 사진 정리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뭐 젊다면 젊을 수 있는데 책을 13권 총각인 줄 알았다고 막 저희 13권 쓸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책을 13권째 내셨죠, 진짜. 13권 썼고 근데 그게 몇 년 사이잖아요. 사실 2016년도에 제가 알고 나서부터 책을 바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로 썼죠. 음. 우리나라에서 인싸그램 책 표절 썼고 2016년도부터 22년이니까 6년 내에 13권이죠. 제가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뵈가지고 지금까지 쭉 13권을 1년에 2권. 와, 대단하시다. 정도? 목적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방법은 찾으면 되고 아까 말한 시간은 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거예요. 아까 말한 진짜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포기할 거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저는 건강. 건강을 포기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건강을 포기한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 건강을 그러니까 뭔가 하이리스크. 내가 진짜 내가 뭘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걸어야지 뭔가 얻을 수 있는데 그럼 뭘 포기할 수 있을까? 근데 건강을 포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네. 100원을 걸어야 100원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주식을 해야 돈을 벌어야 주식에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지. 그럼 뭐가 베팅해야 되죠. 그럼 난 베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도 뭐 책도 안 썼을 거고 강의도 많이 못 했을 때 그렇죠. 뭔가를 베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지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열심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유튜브가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럼 내가 건강이라는 거를 포기할 만큼 해야겠다. 잠을 그럼 안 자야겠다. 이런 걸 베팅해 놓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병원을 가야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베팅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아프면 어떡해요? 아파요. 그래서 제가 혈압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뭐 여기 지금 새치도 많이 보이시겠지만 이게 계속 근데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그래도 건강을 아주 많이 잃어버리진 않으셨네요. 유지는 하셨구나. 근데 이제 그래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거를 그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강점을 안 상태에서 내가 벌 수 있는 거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대표님한테 되는 거예요. 뭔가를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해서 브랜딩을 하고 싶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벌 수 있느냐? 와, 지금 되게 핵심적인 말이 나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면 무언가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 정말 그거를 얻을 만큼의 것의 가치를 거는 거. 이게 아까 파격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기회비용에 대해서 그 뒤에 말이 되게 파격적이었는데 놀랬던 말이 하나 있는데 아까 기회비용을 우린 보통 생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매운맛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회비용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죠. 그거에 굉장히 대해서 중요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무튼 뭐 목적은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건강도 마찬가지로 베팅, 그러니까 이런 거 맞아요. 자기 나이에 맞는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맞는 베팅. 네, 돈이 있는 사람 돈을 좀 베팅하는 거고요. 네. 이제 아플 사람들은 저는 지금 말했지만 제가 시간을 베팅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다만 저는 그때 그거를 베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했던 거고 작전이 좀 먹힌 거죠. 어찌됐건 이게 근데 그게 계속 그 2016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예를 들면 건강을 상대로 했다면 그 다음에 다른 게 또 되나요? 일단 이게 선순환이라는 마케팅에서 이제 선순환이라는 개념을 브랜딩도 똑같은데 네. 선점을 한 거예요. 인스타그램 책을 제가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쓰고 선점을 했죠. 그랬더니 선순환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책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SNS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야. 이게 네. 인지가 됐잖아요. 선점. 그쵸. 그러니까 또 불러주고 그게 돈을 버니까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같이 일하고 싶고 책을 썼던 게 잘 팔렸으니까 또 저 사람한테 책을 쓰자 그러고 계속 선점에 의한 선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점하고 그걸 선순환으로 쓰고 그걸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메타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기반으로 베팅하고 그러니까 그거 뭐 어쨌든 내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일단 뭐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냐는 이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왔느냐. 목적을 분명히 해라.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왜 오셨어요? 어머 큰일 났어. 당첨됐어 곽동근 소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냥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인스타그램 특강을 하나 들었는데 내 계정에 변화가 필요하다 확실히 느껴가지고 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이쪽. 네. 자,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거기서 고민을 더 많이 했어야 돼. 그거에서 그래서 내가 두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오늘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변화가 있어서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1번, 2번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나 이렇게 어떤 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오늘 물어보려고 가지고 왔다면 어느 정도의 방안을 가져올 텐데 이렇게 물어봐서 오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밖에 못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해와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와서 제가 밤낮을 고민해서 이런 A왕과 B안을 고민했는데 그러면 저도 이 대답도 저도 신중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한 일주일 흔적을 내내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결과를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이 다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예요. 목적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도 오늘 저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적힌 사람 있잖아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너무 맵다 오늘 말. 그러면 여기 와 있어야죠. 네, 와 있어야죠. 그치. 그게 친해지고 목표였다면. 싶어서 왔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두 번째. 그랬다 못했다. 그럼 저한테 쪽지를 보내는 거죠. 일주일 전부터 이 수업을 꼭 듣고 싶다. 책을 샀는데 뭐 계속 쪽지도 보내고 수업 때도 듣고 막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 뭔가 액션을 했다. 네. 그게 중요해. 액션을 했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내 선에서 최고의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태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그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 이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음. 어떤 목적이 필요하냐. 이건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는 퍼포먼스인 거예요. 브랜딩이잖아요. 그쵸, 결국에.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을 얻고 싶든 안 얻고 싶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결국에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먹은 행동하는 것. 결국에 마케팅을 해서 브랜딩하는 거 이제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그럼 오늘 제가 얼굴을 익히고 사진을 찍고 또 책을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고 긴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 플랜도 짜요. 아,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해야지. 명함만 드리고 커피만 한 잔 드리고 와야지. 다음번에 다음 주에 내가 이분 강의할 때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지. 플랜을 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얻으면 내가 차라리 오늘 강의 물어보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런 거. 그래서 아 이거 물어보고 우리 어떻게 여기서 1시간을 퍼스널 브랜딩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쵸, 사실은. 그쵸. 이런 거야. 맞아요. 이 1시간에 차라리 그냥 나가서 일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 돈으로 차라리 외주 주고 내 디자인 맡기고 사진 찍고.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아,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 해주시네요. 네.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성장하는 게 아닌데 그치. 모이는 거 모임하고 스터디하고 책 읽는 게 아닌데 행동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 기회에 대한 책도 기회거든요. 그 그쵸. 시간에 대한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마케팅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반성하고 운영하고 이거를 차라리 같이 마음에 결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제가 보니까 강사들이 네. 외로워서 네. 그냥 외로워서 많이들 그냥 뭉치고 저는 안 뭉치거든요. 제가 잘하면 다 모여요. 그치. 불러주고. 그 팀들도 있잖아요. 국가대표팀인가? 그건 아직도 있죠? 아직도 건재하고 있나요? 네. 제자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뭉친다기보단 제가 힘이 있으면 모여요. 이거 내가 어디 포지션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까지 가시기 위해서 굉장히 브랜딩이 된 집중하고 거죠. 브랜딩을 스스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먹을거리가 있으면 돼요. 힘이 있으면. 저게 브랜딩을 제대로 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제대로 이게 된 확실한 브랜딩의 힘이죠. 목적성을 가지면 돈 내고 오는 거죠. 나를 찾아서. 근데 결국 목적성을 정확하게 갖고 브랜딩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우리 생각이 좀 바뀌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받다 볼게요. 오늘 또 우리 그동안 다른 데서 너무 지금 귀한 마음으로 전달해 주셨고 여기 분들 표정이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아니 막 친해지고 싶다고 저렇게 오셨다니까요. 네. 네. 내가 너무 매운맛을 했네. 아니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내가 뜨겁네. 어디 가도 정재수 대표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안 하세요. 왜냐면 다들 모여서 듣고 싶어서 오시는데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나누고 하는 거에 정말 진짜 목적성을 갖고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본인도 진심으로 하시고 계시고 지금 느껴지시지 않나요? 현장에서?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과연 하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우리 대표님께 쓰시는 동안에 오늘 정치수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뭐냐면은 다른 데서 오픈하시지 않은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사실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새로운 강의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 줌으로 연결해서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오픈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게 한 2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지금 들으신 내용에서 조금 더 생각이 바뀌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신다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우리 강의 듣고 또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께서 오늘 너무 귀한 걸 해주시려고 준비하신 거 제가 막 옆에 느껴져요. 네, 역시 네, 좋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현장에서도 질문하셨으면 좋을 텐데 우리 오재철 작가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오 작가님이 오늘 현장에 직접 오셨어요. 친해지려고 저 양평에서 지금 홍도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행 작가님이시잖아요. 저번에 뵈셨잖아요, 우리. 자, 이혜령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순차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거를 왜 물어보셨냐면 우리 이혜령 대표님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만남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부분은 항상 강사님이시죠? 예, 학원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마케팅도 브랜딩도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로 저한테 항상 상의하시는 부분이 이 포인트거든요. 일단 뭐 정답은 없지만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돈 되는 거 무조건 1순위예요. 저는 돈 되는 거만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서운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그게 그렇군요.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왜 뭐 그게 제가 어떤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으로 일단 제일 어떤 되게 프로세스의 1번. 합리적이시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미팅이나 이것들은 뭐 미룰 수 있는 것들은 미루고 양해하고 할 때부터 말을 해요. 잡아놓지만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일단 그렇고 2번은 동선이에요. 동선. 네, 동선으로 맞춰요. 만약에 제가 오늘 동선도 지금 오늘 제 동선이 부천에서 시작을 해서 성수로 나갔다가 이 가까이 쪽으로 계속 오셨군요. 성수에서 강남으로 나갔다가 강남에서 오늘 성북을 갔다가 일로 오셨군요. 남양주로 온 케이스라서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고 동선이 안 맞으면 일정을 안 잡아요. 그러면 다음 달로 미루거나 뭐 다음 그 동선에 비슷하게 해서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무조건 피하고 그리고 뭐 근데 저는 이제 뭐 화상으로 만남이나 뭐 미팅은 좋아하진 않고요. 만난다고 하면 이제 오프라인 그리고 뭐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녁에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일단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어떤 동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어떤 비즈니스가 1번. 결국에는 본인이 고정 코스트를 줄이는 거예요, 다. 그 동선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서 드는 에너지의 모든 비용을 줄여가시는 거고 또 미팅에서 돈이 되는 걸 먼저 한다는 말이 돈만 따라간다 이 뜻이 아니라 예, 정말 서로의 생산적인 만남 위주로 먼저 하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본인만 돈이 되시겠습니까? 미팅을 하면 같이 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되게 싫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다음 주에 만나자. 내가 일정이 이번 달에 바빠서 미루는 거 그냥 대충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만나려고 하면 지금 밤 11시에도 만날 수 있고 의지가 없는 거지. 시간이 핑계라고 생각을 해는 제 성격이 되게 불같고 직설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100% 동의해요. 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 제가 뭔가의 컨디션을 조절하지 못하면 다음 날에 만나는 내 수강생들한테 피해가 끼쳐질 수 있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나한테 할 수 있고 내가 프로페셔널하다라는 건 사실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게 되고 세 번째는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의욕적으로만 그러니까 감정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지. 냉정함도 필요하구나.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부가 평생을 뜨거운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감정들에 대한 따뜻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는 것처럼 다양하죠. 네. 그러니까 만남도 그 사람 한 명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운했던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나 한 번 만나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할까? 근데 제가 이제 입장이 바빠지니까 그 사람은 저한테 한 번 말하는 거지만 저는 이 사람도 한번 이렇게 보자고 말하고 이 사람도 한번 보자고 말하고 이 사람도 한번 보자고 말하니까 이 자체를 보자고 말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한테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하지만 동선도 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예 그냥 기준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고 이제 진정을 짓는 거지. 예전에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상처받고 나의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이렇다면은 사실은 뭐 그러기에는 제가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더 챙기기에도 바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바뀌는 거예요, 감정들은. 정진수 대표님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길게 통화하시는 것도 없고 그냥 딱 그 정해진 거에서 만약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톡이 오지 않고 대표님 요날 요거였는데 그 다음번에 스케줄은 제가 여기 시간이 납니다 하고 선택권을 주세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대한 분배가 명확하신 게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 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전날 꼭 한번 좀 확인하고. 체크해요. 주소랑 주차 유무, 시동 시간 이런 거 체크를 까먹으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전날 한번 꼭 크로스 체크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카톡을 봐도 답이 되게 짧아. 누가 보면 되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오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까지 다 제가 컨트롤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전화하고 네. 그리고 만났을 때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님도 뭐 아까 이렇게 만났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뚝뚝 무뚝뚝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뭔가 내가 표현해야 되는 자리나 이렇게 강의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열정적이시잖아요. 가만히 있지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고 에너지가 장난 아니다. 그리고 아까 뭔가를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맞아. 네, 강의 아까 또 요청했을 때도 그냥 맞아요. 무조건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음을 표현하는 제 방식의 어떤 표현인 거예요. 정준수 대표님은 저한테 강의료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항상 오케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감사해 진짜. 기준을 정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정한 사람들한테 뭐 내가 잘났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못났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 근데 저는 강사 섭외하는 사람이랑 싸우거나 강의 안 한다고 하는 적도 있어요. 실제로 돈을 많이 줘도. 그렇군요. 제가 또 이렇게 좀 기가 세고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전 그 강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브랜딩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늘 선택 당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프로는 선택을 하는 갑과 거야. 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맞아. 나는 그래요. 그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능력의 시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나에 대한 어떤 시간을 그런 것들을 제가 아껴주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렇게 그런 지금 부분이 막 되게 이렇게 강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또 가끔은 얼마나 애교도 많으신지 몰라요. 제가 막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줘서 어떻게 해요? 톡을 보내면 이런 말이 와요. 정 대표님한테. 얘기해도 되나? 에이 대표님 우리 사이에 이렇게 오세요. 그럼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 보시면 되게 강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굉장히 부드럽고 또 막 위로해 주실 때 위로도 해주시고 대표님은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특별해라는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에이 우리 사이에 이렇게 보내실 때가 있으세요. 되게 따뜻하신 분인데 오늘 그래서 그런지 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려고 아주 네, 망잡보셨네. 강해지는 거고요. 사실은 네. 브랜딩도 마찬가지예요. 썩큐시래. 인지를 하는 그치. 거거든요. 결국에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뇌리에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뭐 브랜딩을 조금 떠나서 네. 사람에 대한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면 네. 호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호불호가 있어야 제 된다고요? 인스타그램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네.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음. 사람들은 연예인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팬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팬을 만드는 게임. 팬. 네. 그러면 팔로우 10,000명이 목표가 아니라 팔로우 1,000명. 정말 내 팬 1,000명이 찐팬. 싸움이에요. 그 1,000명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강사도 그렇고 뭐가 됐든 1,000명. 진짜 그럼 팔로워와 팬의 좀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팔로워 10,000명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품 팔아요. 이 마우스를 팔아요. 내 팔로워들은 좋아요를 눌러줄 거예요. 제가 판다고 하면. 그리고 팔로워가 많으니까 그중에 누군가 살 수 있어요. 그치. 10,000명 중에서. 근데 팬은요. 그냥 사고 막 남기고. 이거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막 사줄 거 아니에요. 그쵸. 산 다음에 어떻게 인증샷 남기고 야 맞아, 이거 너 맞아. 사라고 선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팬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팬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럼 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 네, 어떻게 이런 거예요.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돼요. 여기 계신 특히 여성분들은 더 잘 안 될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호불호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아.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여기 계신 아이고, 분들은 그런데 맞네. 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음. 무슨 말이냐면 나쁜 말 쓰지 않고 내 음. 색깔을 굳이 막 색깔을 표현하지 않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남편 욕을 했어요. 인스타에. 우리 남편은 밥버러지야. 이렇게 썼어요. 어떤 생각? 자, 한번 여러분들 채팅 한번 해보세요.
누가 채팅 시작합니다. 네. 누가 그냥 우리 남편은 별로야. 밥만 축내고 있어라고 남편 욕을 썼어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적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적으세요. 공감이라고요?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요. 하나만 있으니 다행이네. 아유. 네. 또. 우리 너나 잘하세요. 둘 있으면 큰일 나요. 자신 얼굴에 침 뱉기. 아, 그렇게 쓰는 분도 계시군요. 자, 일단 무슨 말을 아, 하고 나는 싶냐면 밥 축내지 말아야지. 이제 어디서 이제 강의를 하면 아들이라서 그렇게. 10명 중에 음, 두세 명 정도는 음, 공감을 해요. 아까 지금 여기도 두세 명 뭐 얘기했죠? 그건 공감해요. 나도, 네. 나도 그래. 우리 집에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어, 좋게 얘기를 해요. 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음, 좋게 말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음.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렇게 말하지? 아, SNS에 뭐하러 부정적인 걸 얘기하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두 사람 있잖아요. 약간 공감한 두 사람은 팬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되게 솔직하다. 아. 되게 솔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쓰레기가 덜 됐구만. 네.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국에 팬덤 호불호, 자기 생각이 나타난다라는 건 팬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SNS에서 팬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제가 그래도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부터 정진수 팬이래. 네. 어떡하면 좋아. 지금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게 말하기 때문에 매운맛이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대신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그치. 어떤 사람은 뭐, 저렇게 왜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야 굳이? 뭐 예를 들면 뭐 저렇게 말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게 일부러 더 그러는 거예요. 각인될 수 있게.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부러울 수도 있죠. 부럽겠죠. 불호. 부러운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뭐 부러울 수도 있죠. 네. 이런 거죠. 근데 그것들이 저를 저 사람은 진짜야. 누군가는 그 사람 팬을 만든 거라는 거. 정진수다운. 그게 브랜딩이 된 이게 거죠. 나오는 거죠. 네. 결국에 저 사람에 대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회색지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저분 좋은 사람이야. 끝. 근데 자기 색깔이 나타나는 순간에 팬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하신 걸로도 아마 정진수 대표님 어떤 에너지를 쓰시는 분일까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 쓰실 내용들이 처음과 다르게 지금 30분 전과 다른 내용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수 대표님 어떤 분이실 것 같으세요? 세게 말하는 분? 매운맛 주시는 분? 이런 말 말고 좀 멋진 말들 한번 써줘도 좋겠어요. 솔직하게. 솔직한 분. 안 써도 됩니다. 아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달달한 저는 맛? 저의 길을 아까 말했지만 누구의 반응 때문에 제가 할 말을 하고 못해서 여기 욕해놓고 맞아. 있다니까요. 저 진짜 짐승 같은 정진수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짐승 같은 성질을 제가 좋아하는 네, 말인데 왜 좋아하셨죠? 저는- 여쭤보고 싶었어 그 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계속 성실하게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인스타에도 제 인스타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대부분의 분들한테도 뭐 반성이 될 수도 있고 읽어봐 드릴게요. 네. 제가 엊그제 창원, 부산 창원 갔다 컨설 오셨죠? 1박 네, 2일로 네. 갔다 왔는데 네. 읽어볼게요. 부산 컨설팅 갔다 오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와 생각과 말이 참 많다. 그치. 당연히 그 말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행동하면 좋겠다. 나는 진짜 하루 종일 움직이고 고민하고 행동한다. 미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온전히 나는 충실한다는 것이다. 잘났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발 그에 맞는 노력과 결과, 힘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뭘까요?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대체 사람인가? 불가능한 사람이냐. 그렇네요. 네. 정말 오늘 가슴속에 푹 박히는 브랜딩을 말이네요.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체가 가능한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야 되겠네요. 내가 다 모든 거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굉장히 당당하시지 않으세요? 브랜딩의 필수 요소.
누구에게도 근데 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찐을 얘기할 수 뭐 있는 거. 이게 예. 브랜딩이라는 게 숫자로 뭐 정해져서 통계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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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브랜딩은 내가 생각과 만들어가는 거다. 그 시간과 이게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컨셉을 결정하고. 컨셉과 지속성을 가지고 그치, 지속성. 제가 10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브랜딩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도 어떤 컨셉 아까 말한 대로 색깔을 가지고 지속했냐. 중간에 야,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지. 그렇게 해도 돼? 맞아. 거기에 많이 휘둘려. 우리 소장님도 아까 마찬가지죠. 인스타그램 제가 색깔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좋아. 내가 어떤 기준을 뚜렷하게 잡았으면 사실은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에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 말을 흔들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그치. 기준을 가지고. 흔들렸어. 근데 그게 내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누가 뭐를 말해도 내 안 흔들려. 스타일대로 해요. 왜? 난 이 길로 가고 싶으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길인데 브랜딩은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정해져 있는 분야의 브랜딩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쵸. 정해져 있지 그리고 않죠. 우리가 브랜딩을 만들 때 일부러 만들잖아요. 1호, 2호. 2호, 맞아.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드는 게 길인데 그거를 누가 말해줄 수 있으며 내 인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난데 그럼요. 어떻게 그거를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치.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지. 다만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지속했느냐, 뚜렷하게 뭔가를 포기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 그 대체가 불가능하냐. 네 가지로 요약이 좀 됐어요. 그렇죠. 지속적인 것,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아까 대체가 불가능하느냐. 예, 이런 것들. 얘기 못합니다, 저는. 네 개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한번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답이 없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진심으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흔하지 않은데 반갑대요. 저분도 저러시거든요. 정답 진짜 없다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냥 지금에 충실하게 사는 게 어쨌건. 결국엔 브랜딩은 내가 정하고 지속적으로 가고 그거에 대한 열과성을 다할 수 있도록 대체 불가능한 것을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확실히 포기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 얘기 하셨어요. 네. 제가 그 얘기 그리고 다시 한번 했어요. 요새 딱 하나 네. 싶으면 브랜딩이 SNS에 되게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라기보단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문제를 판단하거나 트렌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네. 오. 따라가면 되지. 우리는 데이터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업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기업이나 네. 데이터를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통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그치. 때문에 따라가면 돼요. 뭐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냥 SNS 이꼴 거의 브랜딩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해주셨어요. SNS가 브랜딩 자체라는 거 말씀하셨거든요. 네. 뭐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SNS 없이 브랜딩 안 돼요. 개인은. 거꾸로 말하면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NS가 필수다. 네, 어디 가서 강의 들어도 SNS 말 안 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리고 브랜딩 된 사람들 보면 SNS 기반 아닌 분들이 없어요.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디어가 변했기 때문에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브랜딩이라는 거는 노출이잖아요. 인지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데 결국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표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SNS가 브랜딩 자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안에 SNS를 거의 매일 하시잖아요. 매일. 매일 몇 개를 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인스타도 계정이 좀 많으셨고 그때 네. 홍대에서 그 큰 그걸 하셨을 때랑 마니몬 운영하셨을 때는 되게 많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뭐 좀 이따 교육으로도 뭐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블로그도 한 10년 넘게 했고요. 블로그 10년 넘게. 네. 인스타도 뭐 계정도 한 5개, 8개 있지만 그러니까. 뭐 어쨌건 거의 매일 해요. 매일 올라와요, PT에. 네, 인스타도 매일 하려고 하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다 합니다. 직접 하고요. 매일. 네. 그러니까 뭐 바쁘다? 뭐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장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매장 지금 어디 운영하고 계시죠? 옛날에 피자집도 하셨잖아요. 네, 뭐 많이 할 땐 매장도 4-5개씩 운영을 했고 맞아. 지금 뭐 법인 회사의 직원들 컨펌도 해줘야 되고
하루 스케줄이 엄청 네, 많구나. 뭐 계속 핸드폰도 계속 봐서 피드백도 해줘야 되죠. 강연회도 들어와야 되죠. 모두 해야 되죠. 애기도 봐야 되죠. 거기다가 카톡을 보내면 바로 와요, 답이. 네, 저는 끝내주세요. 뭘 까먹거나 실수하는 음. 걸 싫어해서 다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일단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결혼하셨구나. 네, 네. 제가 오케이. 컴퓨터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은 제 거 좀 정리하면서 그럼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해요? 네. 그럼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전에 브랜드 쇼만 위해 따로 준비하셨어요. 요 강의 한 20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듣는 게 낫겠죠? 우리만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적도 없는 우리한테 목적을 이제 조금 찾아가시니까 내비라고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대표님 공유하신 화면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브랜드쇼에서 화면을 공유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 일단 왜냐하면 대표님의 이 강의는 공유 파일이 좀 있으셔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강연 토크쇼와 강의를 결합한 내용으로 갑니다. 좋으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PC를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제 컴퓨터 화면이에요. 음. 조금 보여드리면서 제가 했던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제가 했던 실제를 좀 보는데 저는 정리벽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네. 보이는 건가? 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죠? 네. 바탕화면 다 보이나요? 바탕화면 아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책장창이 왜 나오지? 여긴 제가 꺼내놓은 거예요. 대표님 보시라고. 네. 저거는 대표님 보시라고 네. 혹시 채팅에 올라오는 게 있으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잘 보인대요. 네네네네. 강의 자료를 한번 보면 네, 그거 내리시면 돼요. 네, 오케이. 일단 볼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나라는 사람을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 분야에서 그래도 꽤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보세요. 제가 만든 것도 좀 공유할게요. 네, 와, 이건 원래 대단합니다, 것도 오늘. 아니고, 자 보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한 장으로 지금 이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정확하게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슨 일 하세요? 강점이 뭐세요?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나요? 어떤 걸 의뢰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한 장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장도 이미지의 채널에 따라서 인스타, 카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카톡은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카톡 맞아요. 인스타, 뭐 블로그, 페이스북 이렇게 의뢰를 맡기기도 하고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한 장짜리도 하고. 디자인 결국에 브랜딩에서도 시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제 프로필도 너무 멋있다. 되게 이렇게 제가 했던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 프로필 보면은 한 장짜리, 두 장짜리 근데 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력이 없어도 최대한 포장. 결국에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생각 자체가 갉아먹는 거예요. 왜? 저도 없었어요. 저는 이런 거예요. 이 한 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따라다니고 나 여기 한 줄 더 채워야 되는데 너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한 줄 채울 수 있을까?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두잉 여기 가서 이거 한 줄 넣어야지. 나 보조했으니까 넣을 수 있잖아. 거짓말 아니잖아. 그렇게 내 프로필을 채웠던 거예요. 13권 책을 이렇게 해서 집필을 했고요. 와, 멋있다. 네. 야. 제가 강의했던 것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뭐 전 채널 다 운영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한 길을. 그리고 제가 아시겠지만 SNS 강의 말고는 안 해요. 들어와도. 그 분야의 전문가로 포지션 잡았을 때는 다른 걸 할 수 있어도 또는 조금 더 다른 분야 조금 더 비슷하게 뭐 예를 들면 해도 안 하시고. 네, 처음에 인스타그램만 뭐 SNS만 계속 가는 이유가 뭐 그렇게 있고 자 여기서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강의 사진. 제가 10년 동안 강의했던 사진 저 다 갖고 있어요. 와. 그리고 실제 제가 10년 동안 강의했던 사진들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강의 후기 한번 볼까요? 네. 그냥 뭐 앞에 있는 거 그냥 볼게요. 강의 후기도 저렇게 다 모아놓으시는군요. 네. 그냥 맨 앞에 있는 거 2015년도 거네요. 네. 자, 그럼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 지금 올려요? 2015년도에 내가 이렇게 강의했네라고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나 7년 전에 이렇게 강의했네라고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그냥 아마 추억팔이 딱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올렸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7년 전 자료를 소중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보편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와, 저 사람 저 때부터 강의를 저렇게 잘했네. 그치, 지속적으로 한 게 있으니까. 네.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와, 저 사람 오래됐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좋은 컨텐츠들 이미 여러분이 컨텐츠인데 맞아. 잘 몰라. 해오셨던 거, 사업자 만들었던 거, 첫 강의, 보조했던 것도 다 컨텐츠고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컨텐츠라는 생각을 못 해요. 거창하게 내가 막 대단한 걸 해야지만이 여기 와서 강의를 서야지만이 내가 강사인 것 같고 여기 있어서 한마디 하거나 내가 어떤 말을 했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준 것도 강사잖아요. 그쵸. 전달했고 그럼. 뭔가 내용을 이해한 것도 가르침을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항상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와서 했어요. 컨텐츠로 저장해 놓지 않아. 그래. 저는 이거를 항상 집에 가서 그날 왜 잃어버릴 수 있고 제가 아까 여기 사진 찍은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하기 전에 항상 여기 불날 수도 있잖아요. 저 그런 마음으로 찍어요. 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단하시다. 저는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운맛을 불맛으로.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거 외장하드 2개 대단하시다. 인터넷에 다 백업해놨어요. 컴퓨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핸드폰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묻죠. 강의를 얼마나 하셨건 뭘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런 거를 브랜딩의 개념으로 쓰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셨고 하고 있냐는 거죠. 자, 이런 거 다 해놨죠? 또 채널로 가볼까요? 네. 블로그로 한번 가보자고요. 블로그. 궁금해요. 너무 블로그. 모르겠어요. 뭐 저보다 SNS 뭐 강의하시는 분 많은데 이런 거죠. 또 저보다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깔끔하네요, 블로그가 아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보다 더 글을 많이 썼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브랜딩이라는 게 더 누군가에 유명해지거나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야, 객관화. 그럼 내가 이 사람보다 만약에 내가 더 잘하고 싶다. 더 유명해지고 싶다. 브랜딩 되고 싶다. 그럼 이거잖아요. 이 사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써야 될 거야. 그치. 1580개보다 더 많이 쓰면 저보다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로. 제가 저 강사님보다 글 더 많이 써봐서 아는데요. 그 말 못하면 어떻게 브랜딩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야에서. 저게 대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짐승같이 성장하면 저 이거예요. 제가 회고록을 쓰거든요. 회고록. 저는 제 머리를 안 믿어요. 제가 기록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력이나 감정은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2, 3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감정, 지금 수업 들으는 거 자고 나면 내일이면 다 까먹어요. 분명히 까먹어요. 그래서 저 술 안 먹고 바로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왜? 그 감정으로 블로그 쓰고. 왜 대체 저러시는지. 몇 년 동안 회고록을 다 써요. 와. 그리고 이거 나중에 진짜 한번 제 블로그 들어와서 보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여기 이 블로그 보면 다 나와요. 여기 저 소셜 팩토리네요. 네. 네. 그리고 저 계속 도전하고 와. 실패하고 그것도 콘텐츠화하고 실패하신 자료화시켜서 것도 있어요? 네, 그것도 공지하고 써요. 여기도 지금 소셜 팩토리 폐업한 것도 써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다 해서 다 잘 되면 내 경험이잖아요. 그치. 여기 뭐 써있네요. 뭐. 폐업. 네. 뭐, 3년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로. 정리했다. 이런 거 선택 집중.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가. 포기를 한 거죠. 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이 불맛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뭔가 포기하고 왔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질문도 잘 안 하고 답답해요. 개인적으로 답답해요. 왜 이 귀한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
9시 습관적으로 이 수업을 9시 듣는 반까지 사람들은 되잖아요. 근데 9시 10분 지금 먼저 들어갈게요. 그랬어. 브랜딩 수업이라서 수업이 말하는 들어갈게요. 거예요. 손님이 브랜딩 하고 싶어서 온 거 전화가 아니에요, 왔어요. 사실은. 저기 근데 지금 갈 건데 밥 먹으면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브랜딩. 음. 그러면 오늘 이것도 다 기록하고 네. 사진도 찍어놓고 네. 목적이 다르다 그러면 목적이 있다 그러면 다르잖아. 그러면 뭐 예를 음. 들면은 저한테 쪽지라도 남겨놓고 이 사람이 친해져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이지연 대표님한테 아 내가 여기 너 할 때 내가 왔다 이렇게 너 한번 와서 보기 이거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괜찮은 목적 너무 네.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네. 힘들 때 와줬고 너 할 때마다 늘 계속 와줬지. 대표님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이거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거 얘기하고 좀 빠르게 제가 말이 길어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자, 이거 제가 이거 강의안을 만들고 외부에서는 강의를 안 하는 건데 네. 제 이야기 강의안이에요. 이게 출판 기념회 때 딱 한번 따로 만든 건데 잠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출판 기념회 하셨던 강의인데 다른 데서 안 하셨대요. 네,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네. 예, 정말 야.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음. 아까 말했지만 관심도 별로 없어요.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보편적으로. 왜?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에너지를 말씀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많이 써왔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왔잖아요.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말 잘 안 걸고 말 안 해. 여기 그냥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쏟아야 되기 때문에 괜히 딴 데서 목을 아끼고 한 방에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괜히 뭐 말하고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 한 번에 전속력으로 달려서 사냥을 하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오해하죠. 저 사람 무뚝뚝해. 저 사람 왜 이렇게 세게 말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처음에 제가 그랬어. 처음에 저도 그랬었어. 네, 오해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 상관없다는 거. 예를 들면 왜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요 사람들은 알아준다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기준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엔 이럴 수 있잖아요. 수근수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오래 하잖아요. 그럼 그런 말 안 해. 차라리 뒷말을 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원래 저러지만 나쁘지 않아. 저 사람은 너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 알아주거든요. 그렇죠. 자, 맞아요. 말이 또 길어지니까 빨리 아니요. 해볼게요. 아니 좋습니다. 자, SNS 잘하기 위한 본질적인 방법 4가지. 제가 했던 것들 좀 공유를 하면 동기부여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브랜딩이에요. 결국에 SNS 잘한다는 건 브랜딩의 개념인데 졸라 꾸준히 하라는 소리예요. 아 진짜? 네. 네. 그래서 삶이라는 소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근데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지쳐서,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로 꾸준히 잘 못해. 근데 이런 거예요.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결과는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꾸준했던 거, 제가 블로그 17년 운영을 했고 포스팅 1565개, 총 방문자 240만 명. 이 정도면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맞아요. 안 해도 안 해도 되세요. 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습관이 되어 있고 지금도 저는 계속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계속 1등하고 선점은 선순환한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매운맛으로 어느 순간에 기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한번 악순환 지금 만약에 힘든 상황에 들어가셨다라면 만약에 여러분 지금 뭐 어떤 힘듦에 계시다면 더 힘들어지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리를 한번 끊지 못하면 더 어려우실 거예요. 경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요. 다만 잘된 사람의 조금 들어가신 분은 더 잘 될 거란 얘기예요. 그거 주변에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고리를 분명히 끊고 나오시길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말하는 건 우리 이지연 대표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대충 뭐 결이 그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이름 보면 SNS 대충 아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뭐 근데 제가 뭐 좋아요 누르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친하게 뭐 댓글을 달지 않지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포스팅 인스타그램 한 3,000개 정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거. 카카오톡 채널 강사 중에 제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5,200명 정도 되거든요. 강사가 강의로 5,200명을 모은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한 2만 명 모으면 5,000명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강의 때마다 모으는 거죠. 유튜브도 코로나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바빠져가지고 그래도 계속 조금씩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왜 하냐는데 제가 잘하는 거 꾸준한 거니까.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계속 올리려고 하고요. 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한 후기, 기록 이거 되게 콘텐츠예요. 브랜딩 하시려면 후기를 얼마나 잘 모으셨는지 제 컴퓨터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다 하실 거고 저 정리 항상 하는 거 정리만큼 도움 되시는 게 없을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도 정리하고 블로그에도 정리하고 뭐 PC에도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잘하는 방법은 심플해요. 역지사지하면 돼요. 고객 입장에 생각하면 돼요. 자,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SNS 강사를 잘하고 싶다. 생각하면 되죠. 반대로 생각해요. 그럼 강사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누가 섭외해 줘야 되겠죠. 그럼 강의 섭외해 주는 사람은 어디서 섭외할까요? 강의를 모른다면 네이버에서 볼까? 인스타그램에서 볼까? 유튜브에서 볼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네이버에서 보겠네? 그럼 블로그에다 글 쓰면 되겠네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강의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나 후기가 좋다라는 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나한테 들어올 확률이 높겠네? 이렇게 역으로 해서 만들으시면 되는 거죠. 역지사지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얘기하고 싶어요. 역지사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대한민국에 택시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부분 강의 가서 말하면 택시 많다고 해요. 그럼 이제 여쭤보자고요. 그럼 제가 지금 금요일 저녁에 택시 부르면 잡힐까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안 잡힌다고 해요. 그럼 택시 많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생산자 중심의 서비스냐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냐라는 얘기예요. 자, 생산자 중심의 서비스가 택시 운송업 택시는 운송업이라고 부르는데 회사 가치가 약 10억이라고 했을 때 택시 운수업이 회사 가치가 약 10억이라고 했을 때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사 가치는 약 100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산자 중심의 서비스는 택시 기사가 오늘 일 안 해야지. 여기 가까워서 승차 거부하고 생산자 중심의 서비스를 해요. 카카오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불러줄 때 카카오티, 카카오블랙 소비자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결국 그런 브랜드가 살아납니다. 고객 중심의 생각.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지? 어떤 것들을 불안해할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되겠네? 내가 강사할 때 강의가 불안해할 수 있겠네? 그럼 영상을 찍어서 올려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뭔가를 만드시면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지사지, 소비자 중심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까 말했던 거예요. 리스크 감수. 저는 건강이라는 부분을 걸어야겠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든 맞든 생각을 했다라는 거. 난 리스크를 어떤 걸 가져갈 것이냐 라는 거. 예를 들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다. 난 서울로 가야지. 이것도 리스크일 수 있는 거고요. 등등등등 자기 상황에 맞게. 내가 노트북을 사야지. 이거 자기한테 리스크일 수 있죠.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 도전하고 리스크를 감수했던 부분들이 지금 선점을 하게 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잘 돼요. 가만히 있어도 강의를 주고요. 맞아. 강의를 주면서도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그죠? 사실은 그죠. 강의를 오늘도 아까 그랬잖아요. 강의를 주는 사람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까 말하는 그게 이제 브랜딩의 힘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하고 저는 제 팬덤을 만들어서 제가 출판 기념을 제가 오픈해요. 교본가 봐요? 네, 100명, 200명씩 제가 모아요. 제가 아까 5,000명, 6,000명 제 팬을 근데 제 팬을 만들면 저의 이런 매운맛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동기부여 받고 변태들인 거죠. 어떻게 와서 욕먹는 거죠. 와서 나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열심히 직접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사는 걸 보여주시니까 그게 다 진짜라고 느끼는 거니까. 계속하고 경험으로 이야기해요. 매장도 진짜 오픈하고 내가 창업하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홍콩 비오도 하셨군요. 술집부터 해서 직접 다 하고 내가 돈 번 걸로 투자하고 그거 가지고 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요. 노래도 내고 노래를 하셨구나.
뭐 들어보시면 제 삶의 스토리에 작사를 직접 했어요. 전 저거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좋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고 뭐 질의응답 좀 할 건데, 네, 맞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힘들 때, 정진수 강사님 힘들 때 어떻게 이제 이겨내시냐, 저 뭐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말 많은데, 저는 힘들 때 글을 봐요. 글? 네, 제가 모아둔 글귀 같은 것들을 봐요. 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해요. 제 스스로. 그래서 그 글귀를 좀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와, 되게 좋다. 좋아하는 글이고 네.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말인데, 아, 겁쟁이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약한 자들은 중간에 사라졌다. 꺼졌나? 아니죠? 아니요. 네. 그대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만 남았다. 음, 계속 했다라는 거겠죠? 음, 계속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운은 믿어요. 열심히 일해야 운이 더 따른다라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할 일은 해요. 나머지는 저의 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할 말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신께 맡기고 그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의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좋아하는 말이, 진짜 좋아하는 말이, 하기 싫어도 해라. 제가 너무 힘들어도 이 말 보면 해요. 제가 힘들어도 감정은 시간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결과 남아요. 블로그 지금 남아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10년 동안 강의나 블로그 쓰기 싫을 때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1,500개의 글이 남아있죠. 결과는 남아있는다. 아, 정말 너무 멋있네요. 힘들 때 이게 결국엔 자기 합리화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를 넘어뜨린 이유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대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소장님 인스타에서 뭔가를 변화했으면 거기서 뭔가를 발견할 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좋아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말라. 오래도록 편할 것이라고 믿지 말며 처음에 어렵다고 꺼리지 말라. 저는 여기서 좋아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생각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말라가 제가 좋아하는 거죠.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말라가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거든요. 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가 있으면 될 때가 있다라는 거를 믿어요. 이게 절대 잘 될 수만도 없고 안 될 수, 무조건 굴곡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브랜딩 잘하고 싶으면 일단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아, 나 저렇게 말하고 싶다. 만약에 어떻게 그렇게 뭐 잘 되셨어요? 해그나이러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때 캡처해놨던 글이에요. 뭐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아는 거죠. 모두 운은 아니었다라는 걸. 노력했다라는 걸.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 와. 여기까지 제가 했던 정말 것들에 대한 SNS 마케팅, 디지털 트렌드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듣고자 오신 분들일 텐데, 그 전략의 핵심은 정진수 대표님께서 오늘 본인이 생각하시는 모든 이념과 철학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와, 결국에는 굉장한 동기부여 강의를 지금 하셨어요. 중간에 느낀 바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화면에 계신 분들도 괜찮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정진수 대표님께 이제 좀 마무리로 우리 질문 한번 남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실까요? 그 대표님께서 요번에 8월 28일 날 나왔나요? 그 책이 8월 8일 날 나왔나? 책이? 모르겠어요. 8월에 많이 나오다 나왔어요. 보니까. 8월에. 최근에 나왔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1등은 당신처럼 SNS를 하지 않는다. 그 책을 선물로 좀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책 와. 선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서 보라고. 근데 제 정말 성격상. 대단한 거야. 원래 그랬어요, 진짜. 이게 진짜 몇 년 봤는데, 필요한 사람이 봐야지 제가 왜 선물해. 네, 근데 우리 선물 좀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와, 대단하다, 진짜. 이전에 브랜드쇼 이렇게 파워풀해도 되는 거야?
당연히 창업을 해야죠. 네, 진짜 그죠? 처음으로 선물하는 거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떡해. 저 너무 거짓말을 안 감사해. 하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드려요? 근데 누구를 드리나요? 아, 제가 받으러 갈게요. 아니 누구를? 아, 제가 이제 대표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트 뿅뿅 막 나왔는데 일단은 대표님께 제가 사실은 2개만 달라고 했는데 1개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1개는 오늘 끝나고 오늘 블로그 많이 하시잖아요. 블로그나 SNS를 먼저 써주시는 분께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고요. 2분은 오늘 질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께 채택되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을 오늘 안 갖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저자 사인이 들어간 거 주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주소지를 만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받으러 가는 방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부천에 가끔 가기 때문에 대표님 댁에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서. 자, 이진선 선생님이 이분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분도 통번역가 영어 통번역가신데 그다음에 목표가 무엇인가? 5년 뒤에 어떤 모습 살고 계실지 궁금하대요. 역시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2가지로 것 말씀드릴 같은데 수 있대요. 예. 첫 번째는 목표 생각 안 합니다. 아, 오늘만 살아요. 그래서 뭐 돼야 되겠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 진짜 잘 안 하고요.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잡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래형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현재형의 사람이고 현재에 충실하자. 오늘 만나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서 목표를 막 정하진 않고요. 근데 원래 제가 이제 목표를 물어보면 원래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예전에 그 목표를 말하지 않는 건 생각이 좀 많이 변해서예요. 계기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일까요? 이제 가족이 생기고 좀 변한 게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제 목표가 원래 이런 거였어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한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한계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목표일 수 있잖아요. 내가 책 10권을 죽을 때까지 쓰고 싶다고 목표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책 몇 권 쓸 수 있을까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단하시다. 대한민국의 이 SNS 분야로 한번 한 획을 긋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근데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저희가 이제 아기가 맞아요. 아기 태어났죠. 이제 25개월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많이 가치관이 좀 변화가 좀 있었는데 어떤 이제 변화가 있냐면 일단은 그 아기 때문을도 떠나서 제 그 한계라는 걸 목표로 삼고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간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표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만약에 내가 이 우승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축구도 전반전하고 후반전을 뛰면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몇 번을 써야 될지라고 하니까 이게 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의 목표를 어떤 그렇게 숫자로나 어떤 성공으로만 보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다른 어떤 가치관들에 대한 것들과 상충하는 경우도 좀 많아지고 제가 아까 제 건강도 뒷편이다라고 했고 사실 가족도 뒷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아까 말한 제가 불만이라고 했던 거 저는 저한테 적용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저한테 제일 그렇게 엄격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해도 해봤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게요. 1700개 글 써보고 인사하고 그 정도 했으면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 시간 없다, 예를 들면 책 13권 썼다 이러면은 열심히 했겠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사람은 같으니까. 대단하신 게 사실은 지금 나이 공개도 될지 모르겠어요. 30대 중반이세요. 37입니다. 근데 그 10년 전부터 했다는 얘기는 남들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냥 조금 사회에 적응할 시기부터 정말 현재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꾸준함을
다른 것을 포기한 채로 지속성을 갖고 여태까지 했다라는 게 지금 비슷한 나이대를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 크게 다가올 것 같고요. 또 10년 이상 훨씬 넘은 우리들한테는 그러니까 참 그 기감이 되죠. 차이는 네. 왜 와, 있냐면 대단하십니다, 비슷한 이제 진짜. 또래나 조금 더 음. 있으시다고 차이는 포기의 차이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저는 다른 걸 포기했잖아요. 저 안 놀았고 남들 할 때 저는 안 잡고. 근데 이거는 폐허한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땡겨서.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놀아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네, 보세요. 더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 뭐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쉬고 싶다는 이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뭐 근데 이게 습관이 돼 있고 있다 보니까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제 고민할 수 있겠지만 뭐 이제 제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거죠. 말대로.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성취에 대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 저 일할 때 즐거워요. 맞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순간이 네, 행복해요. 음. 이게 천직이라고 말하는 것도 또 내가 말하면서 돈 벌고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친구를 만나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과 제 일과 모든 게 다 일치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저는 편하거든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 거라서 뭐 또 쉬어야겠다 해도 저한테는 쉼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쉼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저랑의 쉼이 좀 다를 수 있어서 네, 이분들은 정말 찐팬이신가 봐요. 댓글에 본인들이 답하고 본인들이 물어보고 본인들끼리 서로 오가는 갑자기 왜 이렇게 착해지셨지 전부 다? 네. 책 든다고 하니까 뭐 난리 났어. 그리고 저기 혹시 여기 목사님을 알고 계시나요? 해외에서 듣고 계신데요 지금. 누구인지 아세요? 뭐 알 것 같아요. 이분께서 지금 전요한 목사님이셨나 아까? 댓글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위로 올라가네요. 예. 전요한 목사님께서 해외에 거주 중인데 정진수 강사님의 책 구매 가능할까요?라고 하는데 혹시 전자책 같은 것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될 거예요. 예, 그럼 전자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실물을 갖고 싶으신 것 같긴 한데 필요하면 알아서 하면 돼요. 전요한 목사님 혹시 한국에 나오실 일 있으시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갔어요. 우리 정준수 대표님 대단하시죠? 네. 제가 저희 브랜드쇼에서 다른 분을 앞에 모시지 않고 이분의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해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대단하시죠? 네. 우리 대표님은 실제로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렇게 또 출판 기념회가 또 있나요? 직접 모객을 하시는 사실은 인스타나 이런 거에다가 출판 기념회 하니까 오세요라는 글을 잘 안 쓰세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어도 어떤 때만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전에 브랜드쇼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번에 또 새로운 책이 나온 출판 기념회에는 대표님 혹시 자녀 좌석을 저희에게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직접 네, 갈 수 있게. 뭐 아까 그 얼수를 추가해 주시면 제가 뭐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는 강의들은 공지가 나가요. 네, 거기서도 신청하셔도 되고. 특별히 좀 저희가 놓칠 수 있으니까 대표님 네, 말씀을 좀 저한테 드릴게요. 따로 좀 주시면 네. 아마 뵙고 뭐 싶으신 SNS에 분들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SNS 보는 것보다 또 저희 팀플레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가서 한 곳에 네, 딱 앉아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현수막도 딱 들고 가서 우리끼리의 또 파워를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같이 또 우리만 찍을 수 있는 아마 다 단체 사진을 찍으시는데 대표님 약속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찍어줘요. 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오시면. 예전에 저희 아들이 갔잖아. 대표님 맞아, 그거에 맞아. 이만한 거 들고 정진수 화이팅 우유빛깔 정진수. 맞아요. 저희 이렇게 제자들 와가지고 제가 우유빛깔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해가지고 저희 제자들이 또 그날 저희 많이 아들이 쳤죠. 우유빛깔 정진수를 들고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꼬맹이 때. 강사 트렌드 코리아인데 맞아. 운전대 저만 혼자 막 그런 것들 다 제자들 챙겨와가지고. 제자들이 챙겨왔는데 저희 아들이 들고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 예, 그렇죠. 역시 주인은 일단 듣고 봐야 돼. 맞아요. 예. 자, 우리 오늘 어떠셨는지 여기 계신 분들 먼저 얘기 듣고 화면에 켜고 싶으시면 딱 한 분만 얘기 듣고 우리 대표님 카메라 말씀 좀 듣고 켜주세요. 얼굴 좀 보고 글쎄 싶네요. 말이야. 뭐 우리 얼굴 저기 보고 해야지. 강사님들인데 네, 안 계시니까. 화면 켜고 우리 김일 교수님. 안 시켜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일 교수님. 오늘 요즘에 브랜드 공부하시느라 바쁘신데 최고의 브랜딩 강의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단 브랜드 강의보다 좀 쇼킹했던 거는 솔직해져야 된다. 아, 우리 그 조현심 대표님의 가슴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머리로 다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럼 본인이 생각을 많이 느끼셨군요. 했고요. 그리고 오, 저는 다른 거보다 시작하면서 음, 저희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네. 그런 키워드 하나가 저는 기회비용이라는 그 말씀을 아, 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꽂혔어요. 이 시간을 음, 이 화면 닫아놓고 땡땡이를 쳐야 되는가 아니면 대충 음, 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음, 했을 때 네가 정말로 필요하면 네.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음, 엄청 아깝고 소중한 시간인데 들어와서 앉아 맞아요. 있으면서 그냥 보낼 거냐라고 했을 때 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느낌이 왔고요. 음, 그리고 잠깐의 강의지만 우리 곽동근 소장님이 그 강의를 듣고 동기부여 강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 많은 그 동기부여를 받게 하는 그리고 음, 지금의 저의 시점에서 음, 다시금 많이 생각하고 저도 블로그를 지금 2년 만에 2,000개 넘게 썼거든요. 네. 와, 그런데 그러셨어요. 그렇게 블로그를 쓰는 거 음, 하고 그 꾸준함 유튜브 음, 지금 매일같이 525일차 음,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않지만 네, 네, 오늘 또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브랜딩, SNS 브랜딩을 해야 되고 꾸준한 힘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에 또 음, 용기 얻고요.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아이고, 또 에너지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이 고맙습니다. 뭐 좀 팬심을 이렇게 보태보려고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박동원 소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막 정말 목적성을 갖고 오시긴 했는데 그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분명해지셨죠? 아, 오늘 어떠셨어요? 그 제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 아까 질문 속에서는 지적으로 말하는 그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아, 실제 그 인스타에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음, 제가 한 4, 5일을 했거든요. 궁금한 점이 확실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냐 이거냐를 물어볼 거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네, 내가 잘 준비했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끝나고 얘기할 수 있어. 네. 맞아요. 우리 다 오시고 싶었는데 못 오셨네요. 우리 이진훈 대표님 한번 오늘 어떠셨는지. 아까 너무 눈이 막 눈물이 고여가지고 막 끄떡끄떡 하시는 게 진짜 집중 엄청 많이 하시는데. 예, 많은 거 느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간절함.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간절함이 있으면 다 젖히거든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네, 일단은 다 젖히고 와서 네. 일단 보자. 네, 그 간절함과 음, 어떤 우리를 해야 된다. 음, 질문 하나 있는데요. 뭘 쓰는 건 간에 제목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계획을 짜고 풀어나가는 건지 미리 생각을 하고 그걸 풀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현장 속에서 그걸 정리하는 건지. 블로그요? 뭐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어차피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팬덤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글이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보는 거.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편하게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거지. 제가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불편하면 오래 못 하시잖아요. 제가 그치. 말한 전제는 삶이라고 했던 이유는 계속 하고 싶어야 되고 재밌어야. 제가 아까 일 재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블로그도 내가 정보를 줘서 재밌으면
계속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록을 해서 재밌으면 재밌을 수도 있고, 네. 그런 패턴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혹시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 켜주시면 저희 마지막으로 저 원래 진짜 안 하던 거를 많이 하네요. 기록을 해야 되니까 화면을 찍도록 할게요. 물론 찍어주신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긴 한데 제 얼굴 좀 기억할게요. 얼굴 좀 켜고. 얼굴 기억해 주시는데 와 우리 오소희 대표님 아시죠 잘? 예예예 우리 와 우리 혜령 대표님 좋습니다. 여기 네. 이진우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 여기 계시니까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켜주세요. 여기도 켜주세요. 네 켜주세요. 우리 오재철 현장도 작가님도 같이 현장도 와우 다 켜봅시다, 좋네요. 네 우리 한번 분위기 한번. 좋습니다. 분위기 오 좋습니다. 네. 우리 다른 분들도 좀 같이 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같이 정진수 대표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그래 더글라스 아빠님 이야, 이거 화면이 딱 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빨리 찍으시죠. 세 분은 같이 찍겠습니다. 자, 같이 하트 보내고요. 같이 찍도록 할게요. 이지선 대표님 어디 가셨어? 같이 찍으려고 했더니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오늘 같이 쓸 수 있도록 제가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우리 정주 대표님을 가운데 놓고 한번 고정이 돼 있어서 이동이 안 되는군요.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떠셨어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한 어떤 강의와 삶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걸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저의 어떤 목표는 네, 오늘 이지연 대표님에게 네. 제 힘을 실어주자가 제 목표예요. 와. 제가 온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어떤 분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네, 맞아요. 뭐 그리고 뭐 저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뭐 돈을 준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렇기 때문에 뭐 책을 주는 거나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래. 것들을 다 주는 것이 오늘 제가 할 감동이야.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고 말했지만 1년에 한 2번 만날까 맞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로 뭐 이게 강의를 삶에서 보여주는 거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퍼스널 브랜딩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하시는 거 안에서 좀 그렇게 꾸준히 지속해서 나가시면 그게 결국 브랜딩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네. SNS에 조금 꾸준히 좀 축적해 나가셔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다 컨텐츠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하나만 네. 그 국가대표 과정 말고 네. 혹시 다른 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도 과정을 개설하시나요? 저희 두잉은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혹시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이런 내용의 SNS 브랜딩 전략으로 하실 수 있는 과정 설계가 있으신지가 뭐 궁금하고.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렇지 나는 그런 거지. 네. 뭐 한번 같이 기획해 보시죠. 제가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저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그러면 조만간에 앞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이거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죠. 뭐. 아니야 가다가 전화를 했어도 한다고 해줬을 거고 톡으로 보냈어도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 사이에 이랬을 겁니다. 저희 그런 사이예요. 제가 두잉 클래스에서 우리 정진수 대표님의 SNS로 성공할 수 있는 상위 1%로 SNS로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강좌를 한번 조만간에 상의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서 좋은 분들이 그걸 또 배우시고 본인의 전략적으로 잘 비즈니스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진짜? 네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한 것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부처리를 또 가시려면 또 1시간 넘게 걸리세요, 지금. 무사히 가실 수 있도록 저희 크게 박수 쳐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수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